열어보려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외국으로 보낸 애들이 내가 열었대요. 근데 고등학교 정도 되는 나이에 인도에 한 1년 있다 온 친구는 이 친구도 학교를 안 다녔어요. 갔다 와서 이제 부모님한테 어학연수 보내달라고 생전 처음 청을 한 거예요. 공부하겠다고. 왜? 가서 외국 친구들이랑 지내다 보니 영어가 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학교도 안 다니던 놈이 걔도 내가 학교에서 빼낸 놈이거든요. 외국 가서 영어 연수하고 들어와서 한 번 더 보내달라고. 제대로 좀 배워야 되겠다. 영어 연수하고 영어만 가지고 대학을 갔어요.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지금 외국계에서 다녀요. 조금 좀 결혼하는 데 있어서.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그 학교에서 전교에서 끝에서 다섯 손가락에 달랑달랑 거려서 내가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계속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가능성에 다른 가능성의 영역들을 좀 생각하고 열어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이제 암 환자들한테도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무조건 시골로 이사가라. 도심에서 빨리 벗어나라. 환경을 바꾸는 게 사실은 건강을 유지하는 첫 병이에요. 일단 서울 미세먼지, 뭐 아까 얘기했듯이 온통 싸움질만 하려고 그러는 주변 사람들의 눈빛, 경쟁. 시골로 들어오면 생활비도 훨씬 적게 들어도 살아요. 조금 편안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열풍들이 불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환자들하고 나누면서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첫 번째 의식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DNA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머리카락에 DNA 100%다 들어있잖아요. 피부에도 DNA 100%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얘는 왜 머리카락이고 얘는 왜 피부예요? 이게 이제 유전학자가 단순하게 얘기해요. DNA의 코드 중에 머리카락 만드는 단백질만 복제하는 그것만 열려 있어요. 요 아이들은. 이게 나머지는 완전히 닫혀버려요.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딴 것이 여기 열리기 시작을 하면 딴 단백질을 여기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손가락도 달리고 눈도 달리면 히드라잖아요. 암도 사실은 일종의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암이 변이 된 거. 사실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있어야 될 것이 복제가 돼야 되는데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면 이게 이제 암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오픈 크로즈라고 이상한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줄기세포는 하나도 닫혀있지 않은 세포예요. 그러니까 이놈을 아까 이게 복제인간 수식이 굉장히 비슷해요. 척추에다가 주사를 하면 얘가 이웃을 봐요. 주위가 다 척추세포야. 그러면 다 닫고 척추세포만 계속 공격을 해요. 황당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줄기세포였다. 어떤 인간이든지. 의식도 사실은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의식이 주어져 있어요. 저 바닥에서부터 아까 얘기한 이쪽의 의식, 이쪽의 의식. 사실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은 우화에도 나오고 성인들의 이야기에도 나 네 마음속에 사나운 늑대와 말 잘 듣는 늑대가 있다. 어느 쪽을 키울 것이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죠. 힘센 놈이 이길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싸나워야 지가 힘이 없는데 이길 수가 없잖아요. 네가 먹이 주는 놈한테 갈렸다라고 이제 인디안 우화에서 얘기를 해요. 어떤 놈한테 먹이를 줄 거냐, 어떤 놈한테. 사실은 그게 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 환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이거 하루에 10번씩 해라, 20번씩 해라.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 몸인데. 얼굴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환자들하고 장난을 좀 이렇게 치면 이거 한 장만 쓸게요. 칠판이 안 보여서. 이게 이제 동그라미 3개 이렇게 그려놓고 낙서를 해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 이제 뭐 또 그릴 거 아니에요. 뭐 그릴까요? 이거 다 알아요. 애들한테 물어봐도. 이게 이제 근데 이 얼굴 3개가 사실 나한테 다 있잖아요. 내 얼굴에. 맞아요? 확실해요? 네. 뭐 그 이상한 걸 물어보고 있냐 어른들한테 뭐 그런 표정들이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내 얼굴이지만 내 얼굴을 결정하는 건 나가 아니거든요. 살아오면서.
결국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내 아내고 내 아이고 아이가 빵점 받아왔는데 이러고 있으면 빙신이죠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저는 아이를 실제로 그렇게 길렀어요. 아이들 성적표를 본 일이 없어요. 네 성적이지 내 성적 아니거든. 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네가 공부 잘했다고 칭찬받으면 너 공부 못하고 패도 돼? 아닌데 그건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건 네가 해. 진짜로 저는 아이를 그렇게 길러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 아이들이 망가졌냐? 안 해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너 하고 싶은 거 해. 너 하고 싶은 거 해. 난 어렸을 때부터 아이한테 그 얘기만 했어요. 근데 자기 하고 싶은 거 찾아가더라고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의해서 우리는 길을 만들어 놓고 그리로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다양해요. 우리 미래도 어마어마하게 다양할 테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병 고치는 기본이에요. 이거는 플라시보, 이건 노시보, 어떤 거 하실래요? 이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지 맘대로 못해요. 남편이 바람 폈다 그래도 이럴 수 있어요? 돈 떨어졌다. 근데 성인들이 하시는 얘기나 부처님이 하시는 얘기나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똑같아요. 그래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상한 말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 늘 기뻐해라. 인간의 삶에서 어떻게 늘 기뻐할 수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아니 암이 왔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 실직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 그래도 하라 그러거든요. 왜? 법칙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면 내가 안 망가져요. 저도 이제 살면서 이렇게 될 때 많잖아요. 그러면 애기 엄마가 와서 푹 찔러요. 웃어. 왜? 우리는 이거 알거든요. 그렇게 돼요. 안 웃어지지만 이게 인간이 가진 의지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의지로 내 얼굴을 바꿀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환자들은 이걸 해야지 살아요. 아까 얘기한 이거. 전 하루에 수십 번씩 하거든요. 농사 지으니까 허리 아프니까 일어나서 이거 해야 돼요. 안 하면 그 하루 종일 일 못 해요. 그 다음에 명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명상도 가르치거든요. 의외로 가르쳐요. 근데 다들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람 골탕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숨 쉬는 거거든요. 그 의식혁명이라 그러는 건 물질로부터 조금 벗어나는 거예요. 삶의 본질을 좀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단식을 하면 얼마나 살까요? 기본적으로 40일은 다 살거든요. 물 안 마시면 길어야 열흘이에요. 숨 안 쉬면 5분이에요. 생각 없으면 식물인간이라 그러잖아요. 뇌판 나오면 식물인간이에요. 결국 우리들의 삶에서 생명현상의 가장 첫 번째 욕구는 의식이에요. 생각, 마음, 무엇이라고 부르든 이 무형의 것이 우리를 지켜가는데 우리는 대부분 먹는 거에 집착하고 살아요. 환자들 만나면 다 해요. 다 그래요. 뭐 먹어야 하나요? 뭐 먹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먹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이 의식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요. 세상에 어째 우린 우째 이런 일이 뭐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상한 사람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이것만 먹고 사는 사람, 라면만 먹고 사는 사람, 건강이 이상 거의 없어요. 100세 할아버지가 하루에 설탕을 1kg씩 먹어요. 감 없어요. 안 나와요, 그 사람한테. 왜? 인간이 가진 신비라 그러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데 우리는 그냥 아주 낮은 수준의 의식에서 그냥 물질적인 인간이 되고 만 거거든요. 영적인 인간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다 올라갔어? 얘기지도? 여기 경주몽 그 우리 카톡방에 보면 얼씨게 지도 지금 갖고 오셨는데 이게 제가 뭐예요? 이게 집에 카페 놓은 게 있었는데 카톡방에 있던 자리에 없어서 혹시 몰라도 우리 카톡방에 필요하신 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은 가지고 돌려서 맨 뒤에 보면 의식의 지도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라는 양반이 만드신 건데 같이 보시고 이제 의식을 이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양반이 분류를 좀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다음에 공부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혹시 이
목소리가 좀 나오시면 그냥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세로로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냥 의식 끌고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제일 밑에 식물인간 수치심 비참 죄의식 파괴 예 거기요. 예, 위에 의식 예 의식이 세로에서 둘째 줄 보면 밑에 식물인간부터 시작해서 위로 쭉 올라가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식물인간 수치심 비참 죄의식 파괴 무기력 포기 슬픔 후회 두려움 근심 욕망 분노 미움 자존심 경멸 용기 용납 중용 신뢰 자발성 낙관 포용 용서 이성 이해 사랑 자비 기쁨 하나 평화 만전 깨달음. 조금 뭐가 느껴지시죠? 밑이 좋은 거야? 위가 좋은 거야? 원하시는 그래서 대로 몸이 나쁘다라는 개념으로 얘기하기 좀 그래요. 이제 그렇게 걸리면 이제 그런 골치 아픈 일들이 인간 의식 안에서 일어나더라고. 서로 계속 즐기하고 너 잘났어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딴 거는 뭐 그 환자들한테 다 설명할 시간도 없고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암 환자라도 내 의식 안에는 이것이 온전히 한 번에 통째로 다 들어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이미 DNA처럼 주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차원 의식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날 생각을 못해요. 나는 이런 인간이야. 그러니까 아이들 노래처럼 나는 그리고 뒤에다 자기 정의를 자기 스스로 해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자기 정의가 내가 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했고 학교가 했고 선생님이 했고 사회가 했고 그래서 인간을 아주 왜소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개념이라든지 뭐 부처에서 얘기한 불가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개념들은 다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내 안에 있는 기본적인 본성들 이거를 좀 확인해보고 좀 더 나은 인간이 되어 가자라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한 벌의 의식이 DNA처럼 어떤 인간에게든지 다 들어있다라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이겨가지고 해보는 거죠.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을까? 근데 우리는 그 반응의 패턴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1차원, 2차원 가는 거예요. 거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근데 유럽 가면 3차원 정도의 반응을 하도록 그들은 교육을 받은 거예요. 계속해서. 주위 환경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논리적으로 싸워요, 그 사람들. 우리처럼 집어던지고 깨부시고 안 해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배워왔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태어나서 나 모유 주세요 그러신 분 계세요? 근데 저는 마음을 먹는 거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우리말에 마음 먹는다는 말 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내가 먹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한테 마음을 먹인 거지. 우린 그렇게 먹이잖아요. 막 13평짜리 애들하고 놀지 마.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친구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먹여왔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 사회는 없는 사람 도와줘야 돼. 장애인 차별하면 안 돼.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쪽 사회들은 NGO 단체들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서로 돕고 살아야 됩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나 덴마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나라인 게 뭐냐면 NGO 단체 회원 수가 국민 수의 거의 2배 가까워요. 왜 환경운동연합 제가 경주 의장을 했었거든요. 회원 300명이에요. 만약에 경주 환경운동연합 회원이 20만이다 그러면 경주가 이루고 있을까요? 다른 세상에 돼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만 생각을 하지. 한 달에 얼마씩 나가요? 안 해요. 돈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 사회를 통째로 바꿔내는데 난 의식의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 먹는 거. 우리 서로 사실은 마음을 먹이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일종의 피드백이죠. 계속해서 세상은 피드백으로 들어가거든요. 내가 어떤 반응을 하면 그 반응에 따라서 다시 그 반응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고. 근데 우리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점점 혐오 사회가 되어가고 정치권도 똑같고. 그래서 여기 경주봉 함께 하시는 분들이 간단하지만 이 의식의 지도라는 딱 하나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내가 이렇게 미천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 안에 이 DNA가 다 있구나. 내가 어느 순간에라도 마음을 바꿔먹으면 근데 못 바꿔먹는 사람한테는 좀 먹일 필요도 있죠. 우리가 이런 마음도 좀 먹어봐. 응? 함께 먹자. 그래서 사회 전체의 개념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좀 나은 세상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안학교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사실은 처음에 실험학교라는 이름을 걸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실험을 해보고 싶어서 아이들하고 함께 과연 아이들의 안에 있는 이런 힘들이 드러날 때 어떤 일이 생길까. 그래서 아주 이거는 좀 고약한 사례이긴 한데요. 아이들이 오면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너 엄마가 너한테 어떤 마음을 먹이냐라고 물어봐요. 아이들은 마음을 중학교만 돼도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애들이 다 2차원 딱지파 읽어요. 알아요. 3차원, 4차원 짚는 애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 그런 인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세상이 달라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한 번은 이제 집에 그 산촌 유학, 농촌 유학하는 오는 애들이 뭐 장학생들이 오고 계세요. 어쩌다 이제 부모가 아주 특별한 생각을 하자. 난 아이 경쟁 교육 시키기 싫어. 그런 아이들 어쩌나 하나씩 있고 대부분은 강전 당하다가 이제 밀려온 아이들, 뭐 일진 뭐 이런 애들. 그것도 학교 교장 선생님이 좀 돌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근데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애들만 오는 거야 나중에.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중학생인데 다 담배 펴요. 그 담배 끊으라는 얘기는 저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담배 폈다고 인생 망가진 애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다 보면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자기 삶 살아가요. 그냥 네 몸만 가지지 내 몸만 가지냐. 그리고 이제 애들 딴 구석에다 이렇게 담배 피는 자리 만들어주고 담배 사다 주고 그랬어요. 저는. 근데 그 사건이 어떤 거냐면 아이들은 나에 대한 생각, 참 선생님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아이들이 마음을 열어요. 근데 이제 학교 가서 교장 선생님 계신데 좀 죄송하지만 하루는 집에 들어왔는데 한 놈이 얼굴 여기에 이렇게 퉁퉁 보더라고요. 얼굴. 맞았냐? 담배 피다 걸려가지고 최 선생님 뺨을 맞은 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애들 다 집합 시켜놓고 그렇게 호통을 쳤어요. 왜 맞고 댕기 새끼들아? 누가 네 몸에 손을 대게 해? 아무도 그 고유한 존재인 너로서 자신을 어디가 얻어맞고 댕기냐고. 난 패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우리 집 애들한테 다음에 선생님이 때리면 바로 가서 학폭으로 고발을 하든가 나한테 바로 쫓아와. 학교 선생님인데 저를 좀 무서워했어요. 그 다음날이 다음날이 했는데 파출소에서 소장한테 전화가 선생님 그 파출소 좀 급히 오셔야 되겠는데. 갔더니 우리 집 애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정말 선생님한테 막 그런 애들이 몽청 나와가지고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경주가 바뀌었듯이 싶었어요. 제가 그래도 사회운동하면서 정교조 선생님들하고 친하거든요. 정교조 선생님들조차도 아이 시켜서 선생님 고발했다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이들이 달라져요. 내가 애들 때리면 안 되겠구나. 또 너무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 아이들 지금 다 훌륭하게 됐어요. 멋진 인간이죠. 왜?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존감이라고 그러잖아요. 난 맞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해야지 그게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거기까지 알아서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 의식의 기도가 사실은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껏 이제 이거 가지고 강의도 하고 사람들하고 스터디도 하고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그런 공부를 해왔거든요. 마음 공부라는 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다른 가능성들.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게 내 언어가 되면 돼요. 여기 꿈이 없다고 꿈. 네? 꿈이 없다고. 이게 전체가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 경주 몽인데. 이야 또 유머가 있네 역시. 저 날카로운. 아까 1단계, 2단계 보면은 거의 좀 부존이 기준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꿈이 없다라는 거는 이런 거는 가지면 안 되잖아, 사실.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이제 표면적인 거고요. 1차적으로 이 공부가 끝나고 나면 요 다음에 들어있는 숨은 그림이 또 있어요. 그건 이제 동양에서 얘기하는 음양의 개념이죠.
근데 사실 1차원, 2차원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 하나. 이건 다 감정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 감정이 긍정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수치심이 부끄러움이 되게 돼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내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요 모양밖에 안 됐어. 그럼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럼 부끄러움은 우리의 상승을 이끌어내요. 근데 이런 심리적인 과정들이 굉장히 섬세한 과정들이 들어야 되고 굉장히 거친 거예요. 그게 부끄러움은 사실 좀 긍정적인 긍정적인 쪽으로 쪽으로 아까 수치심이라고 하는 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요. 그러면 인간의 만약에 그 유입 단계, 뭐 특히 사단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해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못된 이유 하나도 없잖아요. 내 안에 이미 하느님이 다 주셨는데. 그럼 인간을 뭐 이런 의식을 해가지고 나는 300이다, 200이다 이러면 규정 지을 필요가 없다, 그죠? 그렇죠. 그 가능성, 처음에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다 높고 낮이라는 개념 속에 있기 때문에 200은 낮은 거고 300은 높은 거니까 좋은 거야.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일종의 진단이라고 보면 돼요. 의사가 너 여기에 지금 뼈 부러졌어. 진단이잖아요. 그거는 뭐 좋은 거야. 사실 나쁜 거잖아요. 뼈가 부러졌으면. 그죠? 근데 그거 우리 나쁜 거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뼈 부러졌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는 의식이라 그러는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우리는 계속 가까울의 관계, 높고 낮음의 관계, 상하의 관계 속에서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저 같은 경우는 의식 수준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알 수가 없죠. 높지. 아니에요. 맞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어떤 상황에서는 올라가고 어떤 상황에서는 내려오고. 근데 다만 저는 이 척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이게 불가에서 얘기하는 비파사나라는 영상이에요. 자기를 관하는 거. 근데 이 지도를 가지면 관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게. 마음먹은 대로 이제 마음을 수시로 바꿔먹을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마음 먹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마음 먹고. 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우리 애들이 날 제일 무서워해요. 제일 잘해주는데도 왜 앞에 서면 주새끼 된 것 같아요. 저 양반이 나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건 다르잖아요. 칼을 가졌는데 칼 가지고 정교한 칼로 수술하고 요리를 할 건지 사람을 찌를 건지 할 건지 이거를 이제 그 도가에서는 채와 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채를 다 가졌어요. 일종의 그물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 위에 쪽 개념들을 내가 일상에서 쓰면 여기서 엔돌핀이 나와요. 그게 내 삶을 유지해주는 거고. 기쁨이라고 그러죠. 순수한 기쁨. 사람을 돕고 아이가 치유되고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걸 바라보는 기쁨은 되게 커요. 다른 것들보다. 그래서 좀 우리 이런 개념을 그냥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해본 것이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서 한때는 도인 소리도 듣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 모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그 입시름도 좀 하고 그랬던 적도 있거든요. 초창기에는. 근데 그러면서 하여튼 점점 이렇게 내가 좀 순화돼 가는구나 뭐 그런 거 이거 설명하는 것도 옛날 하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재미있게 들으셨을지는 모르겠고 사실 이 얘기를 하면 정말 그 스터디를 하면 한참 더 해야 돼요. 일단 거칠게만 아주 질문 있으시면. 선생님하고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이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몇 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영성이라는 이야기를 왜 지금 21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영성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영성이라는 게 왜 중요하게 됐고 우리가 영성이라는 걸 참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정의할까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때 당시엔 정확하게 서로 뭐 이게 뭐다 이런 이야기는 안 돼.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좀 통찰하는 게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숫자 0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숫자 0. 네. 지금도 수리 철학자들은 0이 숫자냐 아니냐라고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0이 동그라미 0이 수학 체계로 들어온 지가 불과 한 300년도 안 돼요. 그 전에는 0이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 빼고 옛날 숫자들은 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숫자 0이 딱 들어오면서 이게 숫자로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수학이 비약적인 발전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종교의 세계에서 그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영혼을 이루면 전 세계를 얻는다. 이게 무슨 소리 얘기냐? 영혼 없는 거예요. 뭐예요? 뭐.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혼이 우리 삶에 영으로서 들어왔을 때 우리 삶이 무한해져요. 이거를 이제 옛날 불가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 진공묘유다. 진짜로 공인데 그 공 안에 묘한 게 있다. 이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삶의 영혼이라 사실은 이것도 영혼의 개념이거든요. 이 영혼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앞에 있는 무한의 지평이 난 열린다라고 봐요. 난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인간이야. 어느 순간에도 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옆에 강도가 같이 매달렸잖아요. 한 놈은 나는 회개하고 예수님이랑 같이 천국 가게 해주실래요? 그 한마디 갖고 오늘 넌 나랑 천국 간다 그러셨잖아요. 그게 인간이 가진 가능성이고 잠재력이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다 뭐 개무시하고 그냥 인간을 개처럼 취급하고 사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을. 난 철저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근데 뭐 내 주변에서밖에 이런 것들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조금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 미래가 어디로 갈 것이냐 기계 시대로 가잖아요. AI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는 인간은 AI를 따라갈 재간이 없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자율주행 자동차도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 낼 확률이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 낼 확률의 100분의 1반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운영 못 하잖아요. 정식 왜 법적인 문제가 너무 많이 걸려요. 사람이 책임지면 되는데 얘 책임질 놈이 없어.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인격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과 똑같은 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럼 그때가 되면 기계랑 같이 사는 세상이 올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 아주 첨예한 논란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의식이라 그러는 거 지금 저는 박 교수님이 물어본 영혼이라는 개념이 기계에도 있을 수 있는가 지금 이건 철학자들 사이에 논쟁 중이에요. 아주 심각한 논쟁이 지금 되고 있어요. 우리 현실 앞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우리는 유기체 생명이잖아요. 실리콘 생명이 가능할 것인가? 그럼 우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영생을 살 수 있어 실리콘 생명은. 나는 그럼 이제 과학자들은 이렇게 하죠. 네 의식을 기계에다 업로드해. 너를 심어. 가능해요 지금도. 일부는. 근데 그 세상을 앞에다 두고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질문 있으시거나 혹시 뭐